예, 이번 시간에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 지방소득세 개요 부분을 보시면 자, 납세 의무자는 법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과세 기간은 사업연도, 과세 기간은 법인세의 사업연도 규정과 일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법인 지방소득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의 종류에 따른 소득의 범위가 법인세법 규정과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의 납세 의무, 과세기간, 소득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법인세를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계산 구조를 보면 결산상 당기순이익에서 자진 납부할 세액까지 이런 순서대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대로 흘러가는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 결국에 우리 법인세 세액 계산했던 구조하고 내용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법인세 세액 그러니까 법인 지방소득세 세액 계산 구조에서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 법인세 쪽에서는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방세 특례제한법에는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액 공제나 감면이 적용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때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지방소득세에서는 적용을 못 받는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자,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즉 3개월까지 법인세 신고하고 한 달 동안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와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 신고서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분 신고서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안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율에 의해서 지방소득세를 안분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안분율은 종업원 수 비율 또 건축물 면적 비율로 안분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안분하실 때는 종업원 수와 건축물 면적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기억하셨다가 이 안분율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자, 안분을 하실 때에는 결국에 뭡니까?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장이 둘 이상이 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특별시라든가 광역시에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납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요. 해당 특별시나 광역시에 납부할 법인 지방소득세를 본점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서울 강남구에 본점이 있고 지점이 종로구에 있다라고 하면 지방소득세는 강남구에 일괄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광역시와 특별시 안에 법인의 본점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수원에 본점이 있고 서울에 강남구에 지점, 종로구에 지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강남구의 지점과 종로구의 지점 중에 주된 사업장을 찾습니다. 주된 사업장은 매출액 기준으로 따집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본점 건은 본점에다 신고를 하시고요. 광역시 안에 있는 내용만 일괄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지방소득세 안분 신고서 제출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 신고서를 각각 제출을 합니다. 각각 제출하는 게 원칙인데요. 두 곳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면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제출한 걸로 봅니다. 과거에는 각각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안분 신고서는 본점에다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세 지방소득세 납세지 특례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안분신고서는 본점 관할에다가 일괄 제출을 하면 각각 제출한 걸로 본다라고 했고요. 납부서는 각각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 납세지 특례 어떻게 되느냐?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로 갑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업장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갑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2018년도 부분입니다. 2018년도 12월 31일 날 끝나고 나면 2019년도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겠죠. 그죠? 법인세 신고를 하고요. 이후에 4월 30일까지 지방소득세를 신고를 할 겁니다. 지방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예를 들어서 2018년도 12월 31일 이후에 지방소득세 신고할 때까지 신고하기 전에 사업장을 이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전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본점이 있다가 그러니까 2019년도 2월 달에 경기도 수원으로 본점을 이전하면 지방소득세 어디서 신고할 거냐? 12월 31일 기준에 지방소득세 납세지에다가 신고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이전했다라고 했을 때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기준으로 신고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가산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있고요.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국세에서 국세기본법에 가산세가 있고 개별세법에 가산세 있는 규정하고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03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건 뭐냐면 우리가 법인세 신고할 때 법인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그 금액의 10%를 법인 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한 부분은 그 가산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도 납부해야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지방소득세 신고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404페이지에 운영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해 사업연도 정기 법인세 신고 내역에 대한 정보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연구인력 개발세액 공제, 그 다음에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내역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정빙불비 가산세, 원천 납부세액, 그 다음에 본점이 인천과 서울에 있다, 지점이 있다, 뭐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되는 정보, 종업원수, 면적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보면 법인조정에 보시면 기타 서식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인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서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 순서는 위에서부터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작성하는 부분들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명세서는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작성할 때 이미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F12 전표 불러오기와 컨트롤 F12 불러오기 기능이 있습니다. 컨트롤 F12 불러오기 기능은 원천납부세액 명세서의 상에 데이터를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가 정확하게 잘 작성되어 있다면 별도로 추가로 뭐 작업할 필요 없이 불러온 데이터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가산세 계산서입니다. 가산세 계산서. 자, 가산세에 관련되는 부분은 자,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 납부불성실 관련되는 부분 있으면 반영하시면 되고요. 지방세법 제103조의 30에 따른 가산세라고 해서 법인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외의 가산세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법인세 신고할 때 정빙불비 가산세 적용했던 금액이 있었죠. 그 금액에 대해서 그 가산세 금액을 입력하면 거기에 10% 3,000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법인세 신고하실 때, 지방소득세 신고하실 때 누락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입니다. 합계표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는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작성하실 이유 없습니다. 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입니다. 세액조정계산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차감해서 그러니까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계산되고 있는데 121번, 123번에 나눈 최저한세 적용 대상 또는 제외의 공제감면세액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는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은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인세 때 세금 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보시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산출세액 기준으로 갑니다. 산출세액 5,363만 6,494원인데 보시면 지방세 과세표준에서 보시면 그 금액의 10% 해당되는 금액이 자동으로 산출세액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 가산세 금액 반영해서 기납부세액 차감해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계산서 작성 완료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이 서식도 마찬가지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면 구분해 보시면 주식 변동과 관련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서식 내용 반영 여부를 구분해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보시면 F6번 안분신고서 작성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F6번 안분신고서 관련되는 부분에서 사업장별 합산신고 여부를 선택하신 다음에 사업장별로 자, 본점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주식회사 백두대간 회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요. 주식회사 한라 지점, 지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백두대간 한라 지점에 대한 부분은 F2번을 통해서 코드 도움을 통해서 등록되어 있는 회사를 찾아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하시면서 본지점 구분 선택해 주시고요. 본점 구분에서는 개별 신고 부분이고요. 광역시 여부 선택해 줍니다. 인천이기 때문에 4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종업원 수 우리 앞에서 정보에 있었죠. 30명이었고요. 건물 면적 200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점에 대한 부분도 있으면 종업원 수 건물 면적 관련되는 부분 등록을 해줍니다. 등록을 해주면 자동으로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분 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안분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본점과 지점이 있을 때에는 안분 신고서를 제출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안분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들이 종종 나오는데 안분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무신고, 무납부,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반드시 안분신고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소득세 신고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